식품업계 관행으로 알려진 겨울철 가격 동결이 끝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메트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초까지 가격 동결이 이어지겠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몇 주 사이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 감소세와 달리 올해는 공급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루니 약세로 미국산 농산물 등 수입 제품 가격은 올랐고 수확량 부족에 커피와 코코아도 부분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격 동결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시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오랜 업계 관행입니다. 컨설팅 설립자이자 전 로블로 임원인 챔프맨은 공급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업체는 재고 처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 독립식품점 연합은 독립 매장도 여기에 참여한다며 다만 육류와 야채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제품들은 종종 제외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업계 관행에 대해 대부분 업체들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로블로는 성수기 동안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도 말했고 엠파이어도 그 시기 많은 품목의 가격이 동결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공급업자 요구라면서 특히 대형 다국적 기업의 가격 인상 요청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챔프맨은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식품업체들이 오랜 가격 인상이 적당한지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겨울철 가격 동결이 종료되면서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4인 가구의 식료품비는 16,833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올해도 식품 물가는 2%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달하우지 대학 등이 발표한 2025년 캐나다 식품 가격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해보다 약간 더 높은 3에서 5% 상승이 예상됩니다. 모국의 외교부가 김영재 전 주미경제공사를 주 토론토 총영사로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총영사는 다음 주 초 토론토 공관에 부임합니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공석이 된 지 7개월 만으로 서울대와 행시 출신인 김 신임 총영사는 국제경제국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경제통상 주요 부서와 주미대사관 참사관,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유네스코 협력 TF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일찌감치 토론토 총영사에 내정된 김 신임 총영사는 그러나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받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국회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김 신임 총영사가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부에선 경제 전문가에게 과거사 협상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대학 출신인 권태한 부총영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에 이임합니다. 권 부총영사는 공석인 지난 7개월 동안 총영사 대리로 모든 한인 행사에 참석하며 한인 동포들을 격려해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지난해 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이 375명에 달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토론토 결핵 환자 대다수는 해외에서 전염된 것으로 이들 상위 국가는 인도와 필리핀, 중국입니다. 토론토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11.6명으로 온주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결핵은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중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자의 5에서 10%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야간 발한과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객혈,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표적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5세 미만 어린이는 특히 더 위험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결핵으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는 결핵은 치료가 가능하다며
3주 이상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주에서 결핵 치료는 이민 신분이나 오힙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결핵은 토론토뿐 아니라 전 세계를 덮쳐 지난해 800만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제치고 다시 전 세계 전염병 사망 원인 1위가 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결핵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며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이 전 세계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보복 관세 준비를 마쳤다는 캐나다가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에 이어 오늘 오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캐나다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적용을 3월 1일로 미룰 것이란 로이터 보도가 나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장관과 공공안전부, 이민장관이 오늘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 트럼프 팀을 상대로 관세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으나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행되는 보복성 관세로 특정 품목 면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연방과 각주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어제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 가치는 1% 이상 급락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 750만여 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200 수표가 발송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월 28일 사이 정부가 예상한 1,500만 건 중 절반인 750만 건이 발송됐다고 밝힌 정부는 아직 수표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서비스 온타리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개인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발송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사를 했거나 정부 기관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주민들은 서비스 온타리오나 핫라인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는 불만들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로얄은행 책임이라고 지적하자 수표 입금 과정에서 드물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힌 은행 측은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입금 문제가 있었던 고객들 개인 계좌에 현금이 입금됐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한인 4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인 피겨스케이트 선수 진아한 양과 진아 양의 모친인 진한 씨가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진아 양과 같은 10대인 숨진 스펜서 레인 군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30대 한인 변호사 강세라 씨가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로 출장을 갔다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포 사회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상 경과한 31일 밤 기준으로 시신 49 이상이 수습됐으며 현재 여객기와 헬기가 같은 고도에 비행했던 이유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당국은 향후 30일 안에 조사 결과에 대해 예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수역 자동차 딜러십 여러 곳을 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12일 사이 킬스트리트과 스트레스 애비뉴 지역에 있는 딜러십 3곳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열쇠와 차량, 번호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4세 라조스 칼람을 $5,000 미만 절도 혐의 3건에 포함해
여러 건의 혐의로 수배한다며 키 173cm, 마른 체형에 갈색 머리이고 목 왼쪽에 가족 문신이 있는 남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할튼 지역 경찰이 2022년부터 인신매매를 벌여온 일당 2명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17세 소녀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할튼 지역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같은 용의자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성 3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를 2명으로 확대해 수사용 끝에 벌링턴 출신의 22세 남성과 피커링 출신의 28세 남성을 인신매매와 인신매매를 통한 수익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이들이 에이스와 제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왔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